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멈춰서 전방을 살펴야 하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합니다. 박선진 기자가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우회전을 합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집중 단속 기간인데 그 신호에 딱 걸린 거예요. 저희 홍보 많이 했는데 아셨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또 다른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역시 신호 위반이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저거는 잘 몰랐어, 사실. 옆에 신호 이렇게 옆에 돌 때 이렇게 있는 거는 지키고 가보려고. 여기 신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규정을 잘 몰랐다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30cm 물어가지고 서 있는데 일로 오라고 해서 내 일로 왔다고. 저렇게 무거운 거는 다 잡으라고. 교차로마다 1시간여 동안 각각 7, 8건씩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다음 달 21일까지 우회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 등을 파악해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에도 한 회계 직원이 7년간 85억 원을 빼돌리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동유럽 조지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작 법인을 통해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낸스크라 댐 건설. 수자원공사 직원 5명이 현지로 파견됐는데 이 중 30대 직원이 지난 1월 회사 돈 8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자 뒤늦게서야 횡령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은 소액을 이체할 경우 은행에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0만 원 이하로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나누어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인데 문제는 이 직원 혼자 모든 자금을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자금 출납과 승인, 기록과 관리 감독자 등을 분리해야 하는 내부 통제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환경부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게 전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횡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 회계 담당자가 2014년부터 6년 넘게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85억 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직원도 2017년부터 수년간 7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회계 담당 책임자가 일일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냐. 수자원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위 해제했고 앞으로 회계법인의 법인 자금 관리를 위탁하는 등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금강 권역의 댐 3곳 가운데 보령댐이 지난달 관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대청댐마저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청댐 하류에 설치한 현도 취수장의 생활, 공업용수 계약량의 약 5%인 하루 4만 7천 톤을 탄력적으로 감량하고 대청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도 10% 정도 공급량을 조절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천안과 아산, 계룡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15년 뒤면 도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본격적으로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는 올해 초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인구 증가보다 유출 감소가 많은 데드크로스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 시군은 인구 감소에 접어든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용역 결과 충남의 인구는 꾸준히 늘다 15년 뒤인 2038년 225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일자리의 양과 질 등 고용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인구 감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융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요. 일자리 탓에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지난해 63.1%에서 2037년 64.3%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인구정책과를 신설한 충남도는 소멸 위험이 높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팜과 귀농 귀촌센터 운영, 정주 여건 개선 등 도내 인구 남북 격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남북권의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농촌의 정주 여건 사업에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사 측은 인구 증가 방안으로 도민 수요 맞춤형 생활환경 재정비와 일자리 지향형 경제구조 재조정 등 4개 분야 56개 세부 사업 시행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10여 년 앞으로 인구 증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충남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실천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1,000억 원으로 높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는 국민께 당당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공항 사업을 과거시대 토목공사라고 비판한 같은 당 윤희숙 의원에게는 자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인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대전에 4,700억 원을 투자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투자 유치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업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는 대전시에 기업 유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고효율, 고용량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미국과 유럽, 중국 현지 8개 공장과 더불어 국내에선 서산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은 연구 개발 기지입니다. 이 기업이 내후년까지 4,7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000여 명이 일하는 연구소를 최대 3,000명 규모로 키우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험용 생산시설과 품질 검증센터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제2연구동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글로벌로 배터리 품질 검증센터도 저희가 짓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도 대전에 짓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9번째로 민선 8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실제 기업별 최대 투자 규모는 지난 2021년에 438억 원, 지난해 300억 원에 그친 반면 이번에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기업 등 기업 유치에 주력해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업 유치 신호탄이란 분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지원에 힘입어 조만간 다국적 제약회사의 수천억 원대 투자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신호탄을 넘어서 160만 평 나노 반도체 산단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는 산단에 대한민국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이후 방산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최근 후보지로 선정된 국가산단의 기반을 빠르게 조성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주민 반대와 환경 파괴 논란을 겪어온 태안군 소원면 공유수면 지르코늄 광물 채굴 사업이 태안군 측의 행정심판 패소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박경찬 태안 부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에서 채굴업체 측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청을 허가하게 됐다며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르코늄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유 금속으로 국내 한 채굴 기업이 지난 2017년 충남도가 태안군의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채굴 계획 인가를 했지만 어업인 반대와 환경 파괴 우려로 군이 2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재정특례를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해마다 8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203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상의 3차원 공간에 현실과 유사한 도시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대전시를 소방안전도시로 구축하는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참여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서구와 유성구를 대상으로 실감형 소방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보고회를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상현실을 활용한 소방훈련을 비롯해 운전자들은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소방차의 위치를 받아 길을 미리 터줄 수도 있게 되는데 대전시는 별도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재난을 예측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지난주 금요일 대전 MBC 공개홀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노래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창단한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45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됐습니다. 합창단은 앞으로 정기 공연을 비롯해 소외 지역을 위한 각종 공연에도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을 앞두고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가 어제 신정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순신 장군 탄신주간 선포식과 친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충무공 탄신주간 선포와 함께 현충사 충무정에서 취수한 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씻기는 의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이순신 종합운동장과 현충사, 곡교천 등 아산 전역에서 진행되며 아트밸리 아산 군화기장 페스티벌, 백이종군길 전국 걷기 대회와 마라톤 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자 묘비 위치를 스마트폰의 지도 앱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존 인쇄물이나 무인 안내기를 통해 이루어지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묘비 위치 번호판을 네이버 지도와 티맵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전현충원은 안장자 위치를 찾는 민원 감소와 함께 안장자와 유가족 예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도가 18개 대학과 기업, 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